링카고입니다. 오늘은 일식조리 기능사 문어초회를 할 거예요. 시간은 20분. 자, 이제 판서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문어초회 같은 경우는 가스오부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스오다시를 만들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문어 같은 경우는 삶아주시는데 시험장에 생문어가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식초와 간장을 넣어서 한번 삶아줄 거예요. 그러고 나신 다음에 4에서 5cm로 포를 뜰 건데 요거를 하조 길이라 그래요. 물결 무늬로 포를 떠서 준비를 하시고요. 미역 같은 경우는 건미역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려주시고 데친 다음에 4에서 5cm로 썰어줍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자바라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소금에 절이시고 한입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레몬 같은 경우는 반달로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어초에서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 해삼초회랑. 뭐가 다르냐면 도사스라는 양념을 사용할 건데 해삼초회에서는 보통 폰즈라는 소스를 사용해서 끓이지 않고 하지만 도사스 같은 경우는 가볍게 끓여서 사용합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도사스는 가스오다시물과 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끓여두는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완성을 하셔가지고요. 이쁜 접시에다 세팅하시고 꼭 도사스는 끓이시고 난 다음에 식힌 다음에 마지막에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문어초회 재료를 확인해 볼게요. 문어, 레몬, 오이, 다시마, 가스오부시, 건미역 그 이외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를 일단 받게 되면 시작 전에 검수라 그래가지고 재료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때 재료 확인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추가 지급 또는 부족한 양을 다시 추가로 중간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무조건 재료 확인하시고 부족한 재료를 받던지 또는 재료가 좀 상태가 안 좋다든지 좋지 않다 그러면 교환을 받으셔야 돼요.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릇에다 분리를 해놨는데 지금 문어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급된 소금 이용해서 겉에 한번 닦아서 놔주시고 오이도 마찬가지세요. 소금으로 겉에 문대주시고 난 다음에 오돌토돌 튀어나온 돌기는 칼날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기 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해서 깨끗이 씻어서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마, 가스오부시는 젖지 않게 따로 준비. 하지만 시험장에 다른 그릇에다가 담아져 있다 그러면 그 그릇채로 놔주셔도 상관없고요. 미역 같은 경우는 일단 건미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급받게 되면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미역이 부드럽게 불려졌다 싶으면 조금 있다가 데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재료 분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다신물을 뽑아주셔야 되는데 문어초회 같은 경우는 가스오부시가 제공돼요. 그래서 가스오다시를 뽑아주실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찬물 2컵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마 준비하셔서 행주 이용하셔가지고 겉에 지저분한 먼지 같은 거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절대 오래 끓이시면 안 되고 센 불에 바글바글 끓여주시면 안 돼요. 자, 불 켜주시고 가열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끓고 있어요. 조금만 더 끓여주시고 난 다음에 건져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시마 다시가 어느 정도 우러났어요. 그러면 다시마는 건져내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진액이 나오니까 건져내주신 상태에서 이제 불 꺼주시고요. 불하고 난 다음에 가스오부시를 넣어준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 넣고 끓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가스오부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난 다음에 보통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냄비에다가 넣고 하지만 다른 여분 그릇에 넣어가지고 가스오부시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참 놔두시게 되면 가스오부시가 가라앉으면서 약간 노르스름한 또는 갈색빛의 육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스오다시 육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미역을 데쳐주셔야 돼요. 끓는 물은 반 정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소금을 넣어줍니다. 자, 소금 약간만 넣어서 준비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역을 데쳐주시는데 미역 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바로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젓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찬물에 헹궈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행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물기를 제거하시면 돼요. 저는 바로 지금 찬물에 세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드리지만 개수대에 가셔가지고 꼭 찬물에 세척해주시고 그 다음에 톡톡톡 두드려가지고 행주 면보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역을 데쳐줬으면 바로 물을 올려가지고 문어 삶은 물을 올려주세요. 자, 찬물을 올려가지고 바글바글 끓으면 이게 2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간장은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간장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식초도 들어갈 거예요. 식초도 얼마?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서 문어를 삶아줄게요. 문어 같은 경우는 저는 생문어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 삶아줄 거고요. 보통 자숙문어 같은 경우는 가볍게 단단할 정도로만 삶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어가 들어갑니다.
문어가 이런 식으로 약간 불구스름하게 거의 다 삶아졌으면 건져내셔가지고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시는데, 문어 같은 경우는 두께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두꺼운 걸로 한 줄이 제공된다 그러면 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작은 걸로 했기 때문에 한 3, 4분 정도만 지금 삶았어요. 자, 그러면 찬물 준비하셔가지고 문어 가볍게 헹궈서 문어에 열기를 조금 빼주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문어를 건져내실 건데, 저는 옆에 물을 따로 받아서 사용을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개수대에서 물을 틀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문어 삶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냄비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도마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써는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레몬 손질을 한다든지 또는 오이를 썰어서 자바라 썰기를 해주신다든지. 오이는 기본적으로 돌기 제거하시고 소금으로 닦아주셨으면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 난 다음에 자바라 썰기를 할 거예요. 칼을 이렇게 놓으시고 약간 꺾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앞을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해서 자, 톡톡톡 소리 나게. 절대 칼끝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45도 각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칼을 직선으로 잡고 꺾어서 45도 올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또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게 되면 지금 가운데 오이 속에서 봤을 때는 X자로 썰리는 거예요. 양쪽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되는 자바라 썰기가 완성이 됐으면 바로 뭐 할 거냐면 물을 준비를 해주세요. 물 준비해 주시고, 물은 저는 한 한 컵 조금 안 되게 준비를 했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반 큰술 정도 되게 해서 우선 녹여주세요. 녹인 상태에서 이제 바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오이를 담가서 오이를 절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이 절이는 작업 해주시는 동안 옆에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우리가 한개 썰었기 때문에 도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칼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레몬의 손질을 해줄 거예요. 레몬 같은 경우는 지급받았을 때 간혹 가다가 상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판을 꼭 떼어내시고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난 다음에, 레몬은 두께나 사이즈가 요구사항에 나오지 않아요. 너무 두꺼우면 모양이 안 예쁘기 때문에 0.3 또는 0.4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이쪽 끝에 막이 있다 그러면 막을 조금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저는 써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레몬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 작업이 끝났으면 도마 한번 닦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이가 절여지고 있는 동안 저희는 미역 손질을 해줄 거예요. 자, 다친 미역 같은 경우는 보통 줄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줄기 부분은 다 제거를 하시고, 줄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약간 두꺼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칼 이용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거하시고, 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너무 억센 부분이라든지 두꺼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고 하면 미역을 이제 손질을 할 건데, 미역 같은 경우는 미역 마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 삐 크기로 듬성듬성 썰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미역 마리를 보통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뭘 준비해요? 대바를 준비하시고 큰 미역을 먼저 좀 깔아주세요. 미역 마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 미역이 면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역을 조금씩 하나씩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큰 미역 펼쳐서 한 번 더 깔아주세요. 미역에 구멍이 나지 않게 서로서로 메꿔서 이런 식으로 미역을 펼쳐주세요. 그러고 나신 다음에 여분의 남은 미역을 안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서 준비하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옮겨준 상태에서 일단 먼저 긴발로 말지 마시고 미역 잡고 한번 말아주세요. 이렇게 또르르 또르르 말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긴발로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물기를 제거했지만 여분의 수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기 한번 꾹 짜셔가지고 준비를 해요. 자, 그러고 나면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도마 한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미역을 썰어줄게요. 자, 미역 이제 다 말려져 있으면 이렇게 풀러주시면 미역 마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요것도 시험장 가시게 되면요, 사이즈가 좀 나와 있어요. 미역 같은 경우 손질해서 4에서 5cm로 썰어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일단 끝부분 한번 잘라서 매끈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는 4cm 정도 길이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역 썰어서 미역 마리를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도마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가스오다시가 어느 정도 우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걸러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볼 하나 준비하시고요. 채반 놓으시고 깨끗한 면보 한 장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스오다시를 한번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고, 자, 이 가스오다시 같은 경우는 양념 초락을 해가지고 도사스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도사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걸러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도사스를 끓여줄 거예요.
이제 도사스를 만들어 줄 건데, 도사스는 뭐냐면 폰즈 소스 아시죠? 폰즈 소스보다 짠맛과 신맛이 약간 더 부드러운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폰즈 같은 경우는 다시물이나 또는 가소다시물이 한 큰술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얘는 보통 3큰술 정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가소다시물, 자, 하나, 둘, 셋, 3큰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같은 경우도 한 큰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초 들어가요. 식초 같은 경우도 가볍게 한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 같은 경우는 한 작은술 정도 넣어줄 건데 너무 듬뿍 넣지 마시고 살짝 깎아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러고 나신 다음에 끓여주시는데 얘를 센 불에 너무 바글바글 끓이지 마시고요. 설탕이 어느 정도 녹고 그리고 가볍게만 맛이 섞일 수 있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가볍게 끓고 설탕이 다 녹았으면 가열 중지하시고요. 자, 그릇 이용하셔가지고 도사스 빼내주시고, 저희는 초에 지금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식혀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절여졌으니까 오이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었으면 물기 제거하시고 오이를 썰어줄 거예요. 한번 꽉 눌러서 물기 한번 짜주시고 한 번 더 물기 제거해주세요. 자, 이러시고 난 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에 사이즈가 몇 cm로 썰어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보통 한 입 크기 정도는 전 3cm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모아주신 상태에서 끝부분 한번 잘라내주시고 오이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3cm 정도로 이런 식으로 썰어서 한 3쪽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담아내실 때 모양 내실 거니까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살짝 비틀어서 모양 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시게 되면 자바라가 칼집이 잘 들어갔으면 윗부분이 거의 다 이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실 거냐면 문어 손질 해주실 건데, 문어 손질 하실 때는 대박칼을 조금 이용하시는 게 좋고, 좀 이따가 물결무늬라 그래가지고 얘는 요구사항제 나와 있는데 하조길이라는 썰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결무늬 내주시는 거. 자, 우선 대박칼 이용하셔가지고 요 빨판 부분 제외하시고 옆에 부분은 조금 뜯어낼 거예요. 저는 문어가 좀 작아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껍질 부분 떼어내시고 손으로 뜯어주셔도 충분히 제거가 돼요.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뜯어진다 그러면 칼을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한 번씩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씩 뜯어줍니다. 쭉 뜯어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은 뜯으실 수 있으면 뜯어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만 조금만 뜯어주고요. 요거는 물결무늬 썰면서 저는 제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어 하나 더 물기 제거하고, 여기 보시면 빨판 옆쪽에 칼집 넣어서 제거할 거 준비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지급제로 양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어를 2개를 사용을 하는데 시험장에는 문어다리 하나 나온다고 적혀는 있어요. 제가 주문한 문어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시험장에서는 자숙문어로 손질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시험장이 아니라 학원에서. 학원에서는 대부분 공부하시거나 그러면 자숙문어로 아마 주실 거예요. 근데 뭐 자숙문어로 손질하다가 시험장에 생문어 나오면 당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삶으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숙문어로 연습을 하던 생문어로 연습하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나는 생문어 연습하실 거다 그러면 저는 그 전날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송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몇백 그램짜리 시켰지? 350g짜리 문어 시켰더니 한 이만한 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트를 굉장히 이용합니다. 오늘 시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어 손질을 할 건데, 자, 문어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안 된 부분 있네? 살짝만 제거할게요. 자, 문어에 물결무늬 내주실 때는요, 뭐 할 거냐면, 요 사시미 칼 이용하셔서 할 거예요. 옆에 제거하시고, 일단 얘는 4, 5cm 정도로 썰어주셔야 되니까, 일단 끝부분은 전 제거를 할게요. 넣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살짝 하셔서 물결무늬 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이시나? 여기 물결무늬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정리를 하고 여기서부터 4에서 5cm 잡습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 때문에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물결무늬 난 모양으로 놔주시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는 뒷부분이 두꺼워서 뒷부분만 물결무늬 내서 정리해서 이렇게 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문어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손질을 할게요. 요 끝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물결무늬 내면서 저는 정리를 조금 할게요. 다 벗겨서 쓰시려면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제 물결무늬 빼주시고 다시 한번 물결무늬. 자, 그 다음에 물결무늬.
만약에 물감무늬 연습 안 되시면요. 제가 아까 말한 사이트에서 사시면 저 얼마 주고 샀냐면 가격은 맨날 달라지겠죠? 8,000원 주고 샀어요. 그거 한 마리 다 연습하시면요. 거의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줄게요. 손질이 다 끝난 재료를 이제 세팅을 해줄게요. 자, 저는 그릇은 약간 둥글둥글한 거, 약간 턱이 있는 거. 이런 그릇을 집에 있길래 찾았어요. 자, 이렇게 난 다음에, 자, 우선 저는 메인을 앞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앞에 보이게 이쪽에다 담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지 않은, 그러니까 부 메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약간 곁들임 같은 채소나 미역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 좀 담아줄 거예요. 레몬은 장식은 뭐 가운데 놓으셔도 되고 앞쪽에 놓으셔도 되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에 도사스 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이도 한쪽에 이렇게 해서 놔주시고, 약간 무늬 보이게 이런 식으로 뒤틀려서 한번 놔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모아서 놨으면 그 다음에 미역도 한 군데 모아서 조금 이쪽에 놔줍니다. 됐죠? 근데 보통 음식을 잡을 때 여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까지 음식이 너무 많이 막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손질한 문어 공간 살짝 잡아가지고요. 한 번에 잡아서 얘도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얘도 마찬가지 옆쪽에다가 놔주세요. 근데 담아낼 때 뭐가 제일 많이 보이게 물결무늬가 잘 보일 수 있게 하셔가지고 예쁜 거를 조금 앞에다가 놔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놔주신 상태에서 레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놓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여기 뒤에다가 살짝 꽂아가지고 레몬을 장식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실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대로 갖다 내요. 자, 그대로 갖다 내시면 아마 점수는 나올 거예요. 근데 떨어지겠죠. 왜? 도사스를 안 뿌렸으니까. 자, 만약에 시험장 가시면 메뉴 2개 하잖아요. 너무 일찍 뿌려놓지 마시고요. 제출하기 전쯤에 뿌려서 맛을 조금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는 충분히 식힌 도사스가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간장 색깔이 조금 진해요, 저희 집게.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마다 간장 색깔이 다르니까 뭐 색깔을 더 맞추기 위해서 간장을 더 넣지는 마시고요. 아까 알려드린 분량대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해서 양념초를 군데군데 뿌려가지고 맛이 조금 배이게 뿌려주세요. 옆쪽 이용하셔가지고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예요? 옆에 보시면 그릇에 이물질 같은 게 묻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닦아주시고, 장갑 만들어줄게요. 손가락 장갑 만들어가지고 옆에 묻은 거 이런 식으로 닦아서 완성하시면 문어초회가 완성이 됩니다.